낭만약손이 산에서 마사지하는 까닭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산에 오기까지는 걸어서 와야 됩니다. 걸어서 왔는데 얼마나 걸어왔을까요? 약 15,000보 정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은 다시 저쪽 농석 따라 내려가서 저 한강 둔치로 해서 왕숙천으로 돌아가면 약 4만 보가 넘습니다. 중간에서 가면 3만 보가 넘게 됩니다. 3만 보 이상을 걷는다는 것은 제가 지금 오면서 깔딱고개를 지나서 왔기 때문에 무릎 관절 편근과 엉덩이 관절 편근인 굉장히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힘을 쓰면 쓸수록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죠.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발전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골격근이 강화가 될 때 이어서 동시에 세 개의 근육체가 강화가 됩니다. 우리의 골격근은 의지대로 움직인다고 해서 수의근입니다. 심장근, 호흡근, 내장근은 스스로 움직이는 근육인데 스스로 얘네들이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골격근을 사용하게 될 때 비로소 이 세 개의 근육들이 강화가 됩니다. 이 세 개의 근육의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아지게 되겠죠. 내장근의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게 되면 소화 흡수력이 좋아지고, 호흡근들의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의 산소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양천에서 심장으로 보내게 되면 심장은 온몸의 세포를 향하여 보내줘야 됩니다. 동맥혈관을 타고 다시 정맥혈관을 타고 돌아와야 되고, 가고 오고 하는데 1분이 안 걸립니다. 안정시엔 40초 전후, 운동시엔 20초 전후. 이렇게 빨리 순환할 때 심장의 분통력이 힘이, 본인의 힘이 좋아야 되지 비실비실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세포들이 비실이가 됩니다. 비실비실하다가 영들어 죽게 되는 거죠. 골격근 운동을 통해서 심장근, 호흡근, 내장근까지 강화가 되면 우리의 몸의 온몸의 세포를 향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부족하지 않게 쫙 보내게 되면 우리의 비실이 세포들이 강철부대 세포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화 속의 마동석 아시죠? 만약에 우리의 방위군 세포들이 마동석 세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절마다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양아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폭도 있습니다. 조폭한테 걸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양아치는 누구일까요? 계절마다 나타나는 감기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조폭은 누구일까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됩니다. 양아치들 찝쩍대지는 못합니다. 조폭도 처음에는 좀 괴롭히는 듯 그냥 씨알이면 그냥 쫙쫙 뻗죠. 그게 바로 우리 그 영화 속의 마동석 아닙니까? 우리 몸에 방위군 세포가 그렇게 강해지면 병 걸릴 수가 없어요. 병 걸려서 뭔가 이렇게 좀 관심 받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 몸의 방위군 세포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벌써 산에 와서 온 것만으로도 4가지가 좋아졌습니다. 1타 4피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까요? 안 발랐을까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 64년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단 한 방울도 발라본 적 없습니다. 태양의 자외선이 이 피부에 스미게 되면 피부 아래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합성이 됩니다. 그리고 간으로 보냅니다. 간에서 화학적 구조를 바꿔서 신장으로 내려보냅니다. 신장에서 활성형 비타민 D로 전환시켜서 소장으로 출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해서 칼슘이 소장으로 내려오자마자 그대로 강제 연행해서 아니면 모시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대단히 중요하죠. 이게 비타민 D를 주겠다는데 제가 왜 차단제를 발라 차단을 시킵니까?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물론 이제 너무 강한 자외선에 노출돼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물론 바르셔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써 1타 5피죠. 많이 운동을 하게 되면 뼈가 어느 정도 자극을 받습니다. 뼈가 자극을 받을 때와 안 받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로 뼈가 자극을 안 받게 되면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와 같이 활동을 하는데 파골세포 활동이 높아지게 됩니다. 조골세포 활동은 떨어지고 골밀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골다공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뼈에 자극을 주게 되면 파골세포 활동은 떨어지고 조골세포 활동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골밀도가 좋아집니다. 1타 6P가 되겠습니다. 시각 정보를 통해서 자극을 받게 되면 뇌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리를 듣죠. 뭐 새소리, 바람소리,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 이 청각을 통해서 뇌가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자극을 받을 때 뇌는 반응합니다. 좋은 반응을 합니다. 자극을 받을 때마다 뇌에서 좋은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세로토닌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게 되면 몸에 생리 조절을 하고 있는 좋은 또 호르몬들을 만들게 합니다. 좋은 호르몬들이 또 우리의 혈맥을 타고 전체 세포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의 세포들이 좋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1타 11P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힌 거 뚫어줬으니 우리의 그동안 흐르지 못한 기와 혈이 잘 순환이 되면서 우리의 그동안 굶주리고 있던 세포들이 다시 기력을 회복해서 정상적인 세포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타 12P가 되겠습니다. 산에 반드시 와야 될 진짜 좋은 이유. 몸에 병이 있으신 분들은 숲에 오시게 되면 숲이 치유해 줍니다. 왜 그런가?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의 어미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숲의 나뭇잎과 들판의 풀잎이 우리 세포들의 어미입니다. 그러니까 숲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엄마의 품에 안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아침, 점심, 저녁 어리에 태어나서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뭐 먹고 살았죠? 풀 뜯어먹고 나뭇잎 뜯어먹고 살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드셨던 과일, 견과류는 누가 기른 것입니까? 숲의 잎들입니다. 사과, 배, 복숭아, 뭐 요즘 나오는 모든 과일들 그거 다 잎들이 키웠잖아요. 우리가 밥도 누가 키웠어요? 들판에 풀잎이 키운 겁니다. 벼잎, 보리는 보리잎, 밀은 밀잎, 옥수수는 옥수수잎, 이 곡식들의 잎이 다 키운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태양의 열 에너지를 모아서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물을 끌어올려서 모아서 세 개를 합성시켜 놓은 게 뭐예요? 포도당입니다. 다시 그걸 합성시켜 놓은 게 녹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먹고 우리 몸의 세포가 되었습니다. 바로 풀잎이 키운 것들을 우리가 먹고 세포가 되었으니 우리는 풀잎은 우리 모든 세포의 어미입니다. 숲에 오게 되면 숲은 끊임없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황금물질을 뿜어냅니다. 이름하여 피톤치드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나무 가운데 저는 소나무를 가장 피톤치드를 많이 내뿜어주는 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소나무 밑에서 낭만 약손식 마사지를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나무 솔잎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솔잎은 하늘의 기운을 갈무리하고, 땅을 향해 있는 솔잎은 땅의 기운을 갈무리하고, 하늘과 땅 사이 공간을 향해 있는 저 솔잎은 하늘과 땅 사이의 기운을 갈무리하고, 저를 향해 뻗어 있는 저 솔잎은 그 모아모은 기운을 저를 향해 뿜어주는 것입니다. 뿜어주는 피톤치드가 제 몸 안으로 스미게 되게 되면 내 온몸의 세포를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숲의 엄마가 나를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숲에 들어와서 막힌 곳도 뚫어주지만 자연의 치유 물질로 세례를 받고 가는 것입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말에는 자연의 공간으로 가십시오. 주말만은 자연인으로 사시면 잃어버렸던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단 무릎이 아픈 사람들은 산에 오시면 안 됩니다. 가까운 공원 그리고 지자체마다 힐링 캠프를 가까운 거리에 소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지역 주민들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